우리가 이런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한테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좀 흥미로운 답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같은 이런 예상 가능한 답변이 아니라요. 더 근본적인 것들인데요. 성적의 숫자표 이전에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토대들을 제대로 쌓지 못했다라는 걸 좀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성적의 압박을 받는 고등학교가 되기 전인 이 중학교 때는 사실 입시에서는 조금 한 걸음 멀어져 있고 이제 막 내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인데 그 내신의 중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다가올 공부량을 내가 충분히 쳐낼 수 있는 그 토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후회하는 점은 이 기초적인 연산 능력과 어휘에 대한 공부를 미뤘다라는 겁니다. 이 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이 생명이죠. 이 분수 계산이나 기본 어휘 때문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순간부터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좋은 대학교에 간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중학교 때 뭐 분수와 비율 감각 등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이 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런 것들이 몸에 좀 배이도록 내가 연산 작업을 많이 습득해 놓을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 개념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고등학교에서 맞닥뜨리는 그 학습 누적량들을 우리가 충분히 쳐내면서도 복잡한 사고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점은 암기 대신 이해와 연결의 공부법을 익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벼락치기 암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직전에 몰아서 외우고 시험이 끝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패턴을 반복하는데요.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진짜 공부라는 게 개별 지식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여내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가는 거고요. 역사, 과학, 국어, 영어가 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딘가에서는 교집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물고 물다 보면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확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운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고 며칠 후에 다시 떠올려보는 이런 불러내기 연습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점은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와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부모가 시키니까 공부한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습니다. 외부의 압박으로는 긴 입시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어렵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공부 동기를 찾는 건데요. 이 책을 읽다가 느끼는 재미,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이런 내적 동기가 생겨야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능력도 함께 길렀어야 했다고 후회를 합니다. 네 번째 후회하는 점은 규칙적인 생활과 리듬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적에만 집중을 하느라 정작 성적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한 것, 이것을 좀 크게 후회를 합니다. 특히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거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되어 있어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좋은 대학교에 간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 이런 기본기만 내가 탄탄하게 다져놨다면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 대학교까지 내가 잘 정리된 루틴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회하는 것들은 진정한 소통과 관계 맺기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공부하느라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그것이 교수님과의 소통에 이어지고요. 내가 전공 공부를 해 나갈 때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좋은 질문을 하려면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소통 능력은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학, 그 이후 생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나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학생들이 후회하는 것은 이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 습관을 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도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나중에 활용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과정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두지 않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신만의 파일 정리 시스템을 만들고 실수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관리 능력이 있어야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쌓이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중학교 시절은 우리가 성적 경쟁의 시작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평생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당장 점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홀로 공부해낼 수 있는, 홀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토대가 튼튼해야 고등학교 때 다가올 그 학습 양들, 그리고 대학 가서 마주쳐야 되는 그 취업 준비해야 되는 양들,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혼자서 역량 있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